내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적풍 전문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부분들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이제 오늘 밤은 좋은 꿈을 꾸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사실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세계 무대로 드러낸 지가 이제 뭐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변수가 많기로 유명하죠. 아마 제가 봤을 때 본인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변수와 만났다는 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의견들도 엇갈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시나리오를 짜봤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일정은 이틀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최소 5번 정도는 만난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지난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것처럼 만나고 악수하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만나고 쉬는 시간 갖고 또 만나고 갖고 뭐 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거라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의 정상회담과는 분명히 달라요.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고 대화하고 서명하고 헤어졌어요. 한나절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일정이 길기 때문에 뭔가 뭐 베트남 리조트가 좋아서 놀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앞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 모델이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내 많은 곳들을 돌아다닐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많이 좀 보여주고 다니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부분인데요.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1년 전, 작년 6월 달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들 너무나 기대를 했어요. 막 세기의 만남이다. 근데 결과로 봤을 때는 세기의 만남에 걸맞지 않는 합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망감이 좀 있었고요. 사실은 그때 그 이전에 이미 4월 달에 남북 정상이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월 달에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많아서 한번 시세가 터지고 나서 약간 죽어가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나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미국과 북한과의 접촉도 거의 그죠? 10개월 만에 만남이고 8개월이군요. 그리고 남측과 북측의 만남도 없었단 말이에요, 한동안에.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그런 하락하던 추세에서의 작년 같은 경우는 기대치가 이만큼 있었어가지고 주가도 막 이만큼 올라갔다가 오히려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투매가 나오고 막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관련주들의 주가가 꺾여 있는 중이에요. 가다가 신고가에서 딱 만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밀리는 과정에서 지금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상승 파동을 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주가가 최고점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그때는 이제 합의 내용을 봤는데 합의 내용에 완전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할 수 있는 CVID라는 그 단어가 없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그 트집 같은 건데 이게 없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이제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들이고 9월 달에 그 이후에 6월 달에 일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난 뒤에 9월 달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시점 전후에서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나 아니면은 이 남북 경협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내일에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일정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테지만 제가 정리 차원에서 드리는 거니까 다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이제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는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상들이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난다는 거는 뭐 거리가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뭐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유가 있으니까 만나는 것이고 그 전에 실무진들이 막 바삐 돌아다니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실무진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아마 합의문의 토대를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이미 프린팅도 다 돼 있을 거예요. 서명만 하면 되게. 그래서 일단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다는 거는 합의 내용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내용이 얼마나 큰 내용이냐 작은 내용이냐 뭐 요거에 좀 차이이지 내용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일정이 길기 때문에 합의 내용들도 좀 크거나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번 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크진 않아요. 지금 벌써부터 발 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도 존중합니다. 잘하셨어요. 분명히 합리적인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도 이번에 뭐 2차 정상회담에서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의 더 정상회담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뉘앙스를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진 거거든요. 실망감에. 근데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번에 기대치를 억지로 좀 다운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좋은 내용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다 작년에 정상회담 보고 투자했다가 망하신 분들이 이번에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먼저 이제 뺏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내일 일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라는 재료도 있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하지, 약간 분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시장의 테마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다 쏠렸을 때의 분위기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좋은 흐름들을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기대치가 낮다라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일부 종목들이 투매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종목들을 좀 보면서 저평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음 일정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화면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번에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예전에 합의가 됐었던 북한의 김정은의 답방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보려고 제가 이번에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의 행보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트럼프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한 가지 이슈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끄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요. 최근에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한동안 얘기들이 많았다가 요즘에 뭐 중국에서 트러블을 많이 안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일을 벌이고 있으면은 다른 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수습하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랑 싸우면서 북한이를 만나러 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중동 지방에 뭐가 잘못돼서 거기에 뭘 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북한이나 중국이랑 여기에서는 뭐 좋은 거 하나 던져주고서 거기 잠잠하게 무마시키고 나서 그쪽에 신경을 쓴다든지 거의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도 이제 중국과의 그런 관세 전쟁에서 무역 전쟁에서 원래 3월 1일 날이 딱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관세 인상 시기를 연장시켜 줄게 쭉 늘리게 되면서 트럼프는 오히려 북한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중국 역시도 그래도 최근에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도 이제 그런 걱정보다는 직면한 거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게 된 부분들이라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좀 사라지고 북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대내적으로 뭐 장벽을 세우느니 마느니 얼마 전에 셧다운도 좀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외교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압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제 행보인데요. 지금 이제 다음 예상하는 부분이 답방을 언제 하느냐가 지금 거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그죠? 이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안 오르게 되면은
내일 다 손절하실 거예요? 가져가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 내일 주가 급락하면은 거의 7, 80%가 그냥 가져가실 겁니다. 그 정도로 후일에 대한 전략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보니까 그 얘기 하는 방송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월, 지금 이제 앞으로 있을, 답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항상 이 김정은 위원장의 루트, 이동 루트에 대해서는 항상 예측된 것과는 다르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몇 날 며칠 날에 만날 거다라고 해놓고 연기됐던 적도 되게 많았고요. 그죠? 사실 무근이다. 이랬던 적도 되게 많았었고, 이번에도 베트남 방문을 하게 되면서 비행기로 뭐 몇 시간이면 가는데 설마 열차 타고 가겠어? 라고 열차로 이동한다는 설도 나왔지만 금방 또 사라져 버렸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뭐 60시간 동안 개고생하면서 몇 박 며칠 동안 가겠느냐. 근데 실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상 위험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다 노출된 그런 동선을 선택하지 않고 파격적인 부분들을 선택한다는 거.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또 만약에 답방을 하게 되더라도 예상되는 그런 루트와 예상되는 일정과는 다른 일정으로 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2월 초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찾아봤는데 국민 대다수가 그리고 정치인 다수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된다면 언제가 좋겠습니까?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3월 달이 될 것 같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국민 대다수가 3월 달에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물론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번 어디를 가면은 그 다음 일정까지 텀이 있어요. 이 텀이 있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일정이 어디냐면은 중국 방문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1월 8일이었었는데 그 뒤로 시간이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방문한단 말이에요. 그죠? 중국 방문했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정이 지금 이제 2월 26일이 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약간 시간적인 부분들과 또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3월 달에 만난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우리 남측에서 방북을 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이동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뭐 3월 초에 바로 온다라는 거는 물론 뭐 진짜 만약에 파격적인 걸 보여준다고 하면은 북한 가기 전에 남한 찍고 간다든지 이거는 정말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나오겠지만 그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북한 돌아가서 평양 돌아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만약에 진짜 빨리 만난다 하더라도 한 달 뒤 3월 말 4월 달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죠? 내일 27일 8일인데 거기서 주가 안 움직이면은 실망 매물 나와서 빠질 것이고 그럼 거기서 끝이냐? 저는 그 다음에 있을 김정은 답방을 노리고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얘기. 대신 시간은 좀 길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바닥에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의 다음 일정은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정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못 올라가면 팔 수도 있어야겠죠. 근데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음 일정을 좀 넉넉하게 기다리는 건 어떨까 생각이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주가 하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만약에 한 번 더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추가적인 재료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이 남북 경협이라는 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교류가 좀 있을 뿐이지 실제 돈이 오가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주가만 설레발치면서 올라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라면은 저는 괜찮다. 만약에 이번에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되게 모호할 수 있는데 저는 바닥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은 아직 희망이 있고 투자 매력이 넘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고평가 구간에서 비중을 너무 많이 샀다. 뭐 바닥에서
막 두세 배 올라간 종목인데 거기 100% 샀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제일 위험한 거고요. 아직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는 분들이나 저점에 있는 종목을 사신 분들, 제가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종목 보시면 거의 바닥에서 안 올라간 거 드리잖아요.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남북 견업줄 하나 드릴 텐데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많이 안 올라간 종목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런 건 아직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가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없으신 분들도 저는 공략이 가능할 것이다. 목표는 다음번 이슬 일정, 다음번 이슬 김정은 답방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